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6주가 되었죠? 네. 오늘 배울 내용,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심화 과정, 요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 기초와 활용을 배웠는데, 그거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에는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및 관리, 시간이었고요. 파워포인트에 대한 소개했었고, 그리고 새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만드는지, 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테마를 사용해서 바로 테마를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위에서 온라인 서식 및 파일 테마 검색,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테마를 검색해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했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갤러리라든지 뭐 소포 이런 디자인 서식 파일로 새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후에는요, 이제 슬라이드를 삽입해야 되지요. 그래서 슬라이드 추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게 맨 처음에는 제목 슬라이드가 무조건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슬라이드를 여기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다음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는 이 상태에서 여기 입력을 다 하고 왼쪽에 슬라이드 보기에서요.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이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홈 탭에 가면은 새 슬라이드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중에서 고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바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다음 슬라이드로 입력이 되는 거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슬라이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 또는 그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새 슬라이드가 있네요. 새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또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아웃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밑에 있는 역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이제 배경 서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슬라이드 전체 같은 배경을 넣고 싶을 때 배경 서식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디자인이라는 탭에서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배경 서식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배경을 채워 넣을 수 있고요. 배경을 넣겠다 하고 배경 서식 명령을 클릭하면 파워포인트 창의 오른쪽에 이렇게 배경 서식에 창이 이렇게 다시 뜨고요. 이곳에서 배경 서식에 관한 이런 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거 머리글 바닥글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요. 요거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어, 프레젠테이션 자료인데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 제가요, 머리글 바닥글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이라는 탭으로 이동하시면 텍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워드아트라는 거를 삽입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날짜 및 시간, 슬라이드 번호, 개체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도 마찬가지고요. 자,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삽입할 수가 있는데 날짜 및 시간을 삽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할 수 있고 바닥글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짜 및 시간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체크하면 날짜 및 시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오늘 만약에 이 슬라이드를 열어보면 오늘 날짜 5월 13일이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 제가 만약에 일주일 후에 5월 20일 날 이 파일을 열어보면 그 파일에 날짜 및 시간이 2023년 5월 20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면 이걸 체크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5월 10일 날 작성한 걸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2023년 5월 10일 날 작성한 라는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고요. 다음에 열어봐도 똑같이 5월 10일로 보여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날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슬라이드 번호 그리고 날짜 및 시간은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 있죠. 그래서 왼쪽 부분 여기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클릭하면 슬라이드 번호는 오른쪽에 들어간다고 여기 까맣게 표시가 되죠. 요걸 체크를 해제하고 체크를 선택해 보면 이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닥글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바닥글은 이 아래쪽 하단 쪽에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바닥글에는 어떤 슬라이드에 뭐 내용 같은 걸 써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5월 6일 뭐 수업 내용이라고 한번 써 볼게요. 6일 자, 5월 6일 수업 내용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요 바닥글은 가운데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밑에 왼쪽에는 날짜 및 시간, 가운데는 바닥글, 그리고 오른쪽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 전체를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다. 제목 슬라이드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의미해요. 그 슬라이드만은 얘가 넣지 않고 그 다음부터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하고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적용.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가면 왼쪽에는 이렇게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제가 5월 6일 수업 내용이라고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닥글 삽입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닥글을 삽입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금 색깔을 저는 좀 진하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바닥글의 크기를 조금 크게 키우고 싶다든지 하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가 막 한 50개 있다. 그럼 50개를 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변경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건데요. 자, 보기 탭으로 가시면요.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마스터 보기라는 그룹에 있어요.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를 누르시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런 왼쪽에 슬라이드 보기 메뉴가 아니고요. 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자주 잘 모르겠는 생소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슬라이드를 편집할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잖아요.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에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가는 그 슬라이드의 뭐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그런 슬라이드라고나 할까요? 그 마스터라는 걸로 우리가 말하는데요. 슬라이드에서는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모든 슬라이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맨 위로 이동해서 첫 번째 거,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면 돼요. 자, 밑에 보면은 2023년 5월 10일, 그리고 가운데 5월 6일 수업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샵이 꼭지 안에 있는데, 요게 바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한마디로 기호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글꼴이라든지 크기, 뭐 정렬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로 여기 샵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글꼴이 맑은 고딕이고 1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12포인트를 한 15포인트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여기에 좀 진하게를 내가 하고 싶어. 그리고 페이지 번호의 색깔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초록색, 진한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인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5월 6일 수업 내용 여기 제목의 표시를 나는 요거는 요것도 똑같이 15 포인트로 하고 싶고, 그리고 색은 요건 파랑색으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여러분이 정했다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날짜는 요것도 15 포인트로 하고, 요거는 서체를 좀 다른 걸로 하고 싶어. 서체를 눌러서 서체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한 새마을 운동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인제 뭔가 제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인제 빠져나가면 모든 슬라이드에 똑같이 얘는 서체가 변경이 되었을 거고, 얘는 크기와 색깔이 변경되었을 거고, 얘는 크기와 진하게, 그리고 어 색깔 요렇게가 변경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만 해 주면 전체 슬라이드에 똑같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으면요. 파일 메뉴 옆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요. 마스터 보기 닫기라는 요걸 이용해서 빠져나갑니다. 닫기 클릭 하시면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2번 슬라이드 가면 아래쪽에 이렇게 슬라이드에 내용 바닥글의 내용이 전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만 바뀌었냐? 3번 슬라이드에도 가면 바뀌었고요. 바뀌었죠? 4번 슬라이드에도 가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슬라이드에 똑같이 뭔가를 변경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들어가서 내용을 변경하면 되고요. 맨 위로 이동해서 여기 변경하면 돼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라고 할 텐데요. 이 슬라이드들은 뭐냐면 "나는 마스터 제목에 있는 어떤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변경하면 돼. 그리고 "나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그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만 변경하고 싶다 하면 밑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변경하고 싶다 하면 맨 위에 있는 거 여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뭔가 이미지 하나를 귀여운 이미지 하나를 넣고 싶어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마스터 어 이 맨 위에 있는 거를 마스터 오브 마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마스터들의 마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삽입하고요. 그림 해서 그림 하나만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그림을 하나 다운을 받아 볼게요. 이미지에서 뭘 다운 받을 거냐면 그냥 아무거나 로고 하나 다운 받아 볼게요. 이게 제일 로고답네요. 자,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요 이름을 뭐 vmagic.jpg라고 이름을 지정해 놓을게요. 자, 그러고서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이동해서 삽입, 탭, 그림 들어가서 저 vmagic.jpg 삽입할게요. 그럼 이렇게 인제 이미지가 삽입되고요. 이런 거 이런 이미지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은 제가 한 번에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배경 제거 이렇게 누르면 단번에 배경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요거는 단색이기 때문에 그림 도구 서식에서요. 꾸밈 효과에 가면은요. 색인가요? 색에 가면은 아래쪽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누르면은 이렇게 단색, 흰색은 특히 배경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앨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색 설정 하면은 배경이 이렇게 하면 싹 없어지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이렇게 그림만 딱 나타나는 걸 보여요. 자, 그림이 지금 너무 커서 요거를 자르기로 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그림 도구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위에 있는 이미지 모양으로 생긴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까매지고요.
끝에 경계선이 생기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싶다 하면 요렇게 내려주고 밑에 것도 올려주고 하면 요 부분만 그림이 이제 잘라지기가 되고요. 다른 곳 아무 곳에만 클릭 이렇게 하시면 그림이 이렇게 잘라져요. 작아졌죠, 그림이. 그리고 좀 축소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바닥글에다가 쪼끔 더 작게 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로고가 항상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든 슬라이드에.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요거 하나 이미지, 로고 이미지를 삽입해 볼게요. 뭐 아니면 로고 이미지는 주로 위쪽 상단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위쪽 상단에다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요 정도에다 넣어 볼까요? 여백도 있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인제 해 놓고요. 제가 요거 빠져나가 볼게요. 슬라이드 보기 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자, 첫 번째부터 이렇게 슬라이드에 이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도 이게 인제 첫 번째 제목에도 얘가 삽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로고 같은 거는 뭐 제목 슬라이드나 내용 슬라이드 이런 데다가만 넣어야지 이렇게 제목 맨 처음에 있는 요 제목 슬라이드를 이게 삽입이 돼 있으면 요거만 빼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제목 슬라이드에 이렇게 그 로고까지 삽입되는 게 쪼끔 웃겨서 제가 요 부분을 빼 볼게요. 자, 요것도 빼 볼게요. 요것도 여기 제목 슬라이드는 사실 이렇게 큰 제목이라든지 고런 것만 딱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인제 작성자 같은 거 예를 들면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해서요. 뭐 이순주 천문대학교 이런 식으로 딱 그 작성자 이름이나 요런 게 딱 제목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딱 넣고요. 오른쪽 끝에다가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요것들은 우리 워드 아트 스타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요걸 그냥 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제목 슬라이드는 어 슬라이드의 제목하고 그 전체 파워포인트 제목 그다음에 작성자 요 정도만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로고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보기 탭으로 이동해서요.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슬라이드는 전체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되는 슬라이드라고 했잖아요. 여기 말고 여기 밑에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요거를 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요. 얘를 빼주고요. 여기서 그럼 다 빠지잖아. 잠깐만요. 요거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하고 얘를 뺄게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슬라이드 각각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스터 제목 슬라이드 여기는 넣지 말고요. 그 밑에부터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도 넣고 여기도 그 밑에 부분을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 슬라이드가 있으면 내가 빼고 싶은 슬라이드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넣어주는 거예요. 맨 위에는 안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인제 아까 제가 처음에 작업했던 그 표지를 만드는 마스터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갔어. 그다음부터 이렇게 로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보면 이제는 여기 제목이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밑에 부분만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로고가 가려져 있잖아. 그래서 이걸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보기 들어가서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해 주면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잠깐만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 줘야 돼. 그래야지만 다른 어떤 도형이 들어가 있어도 그것보다는 맨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넣어 놓으시면 이제 모든 슬라이드에 내가 어떤 레이아웃을 적용하더라도 그 슬라이드에는 항상 이렇게 로고가 같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제 다 하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 안 가져와졌네.
이거는 지금 여기 얘는요. 여기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얘가 맨 앞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요거, 요거는 지금 이미 여기에서 그러니까 슬라이드 마스터가 아니고 실제 슬라이드에서 요걸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안 가져가지네. 네.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요거랑 요것도 슬라이드 마스터에다 집어넣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처음에 여러분한테 슬라이드 마스터를 안 가르쳐 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지금 2번, 3번, 4번 슬라이드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요거를 슬라이드 마스터에다 넣어주면 이제 얘가 맨 앞으로 튀어나와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작업이 걸리니까 제가 이걸 좀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마스터에서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있는 바닥글의 그 글꼴이라든지 색깔 이런 거 변경하는 거 같이 배워봤어요. 제가 이거 복습하면서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이어서 또 복습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한테 빠진 부분 그런 거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머리글, 바닥글 요소들을 넣어 봤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마스터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부분에서 했다라는 거 같이 살펴봤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뭐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같이 살펴봤지요. 그리고 마스터 레이아웃에 보면은 그 마스터 레이아웃에 내가 넣고 싶은 거, 빼고 싶은 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안 만지셔도 돼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만질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쭉 다 했던 내용이고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변경하기 가능하다는 거 홈탭에서 슬라이드라는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 또는 레이아웃 여기에서 변경 가능하다는 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의 크기 변경하는 거는 디자인 탭에 있고요. 사용자 지정이라는 그룹에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인쇄도 살펴봤습니다. 자, 인쇄도 한번 제가 여기서 직접 인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파일 메뉴 누르시면요. 인쇄라고 있어요. 자, 인쇄하면 이렇게 왼쪽에 인쇄에 관한 옵션이 뜨고요. 오른쪽에는 인쇄될 내용에 대한 내용이 떠요. 자, 그러면 인쇄를 바로 눌러도 되지만 지금 프린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캐논 G3010 시리즈가 프린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모든 슬라이드를 인쇄할 건지 아니면 특정 슬라이드 인쇄하려면 여기 밑에다가 뭐 1부터 5까지 나는 1부터 2까지만 인쇄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하이픈을 이용해서 쓰면 돼요. 1부터 2까지 인쇄할 거다라는 거고요. 3부터 5까지 인쇄할까요? 자, 이렇게 특정 슬라이드를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러면 3페이지 이렇게 처음으로 나와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보다는요. 여기는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인쇄의 설정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위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몇 부씩 인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해 주면 되는데 요거 말고요. 여기 밑에 보면 프린터 바로 밑에 프린터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훨씬 더 정교하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가 있으면 요 정도는 다 기본으로 요즘에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사진을 인쇄하고 싶어요. 그럼 사진 인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사진이 사진 모드로 인쇄가 되고요. 표준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모드, 그리고 뭐 비즈니스 문서라고 한다면 비즈니스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예요. 다른 거는 거의 이제 뭐 표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표준하고 용지 절약 이거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용지 절약을 누르면요. 한 장에 몇 페이지씩 인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에 2페이지 또는 한 장에 4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데요. 한 장에 2페이지 인쇄하면 좀 크게 볼 수 있으면서 잘 인쇄한 내용도
눈에 잘 들어오고요. 또 페이지도 절약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양면 인쇄라는 옵션도 있어요. 자, 요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앞에 뒤에 양면으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모드라서 요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초고라는 거 있거든요. 요걸 체크를 하면 우리가 잉크 또 많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잉크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 초고를 체크하면 잉크가 조금 절약돼요. 그래서 컬러 잉크 같은 건 좀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초고라는 부분을 체크하면 잉크를 절약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옵션이 있고요. 요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아주 크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인쇄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 뭐 가로, 세로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거 하지 말고 여기 프린트 속성에 들어가서 하면 훨씬 여러분이 보기 좋게 프린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쇄까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인제 뭔가 개체 같은 것들, 텍스트라든지 도형, 그림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내용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삽입하는 건 전부 다 파워포인트 메뉴 중에서 삽입이라는 탭에서 삽입을 하면 됐고요.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호도 삽입할 수 있고요. 기호는 글머리 기호라고 하고요. 번호도 매길 수 있다는 거 우리 같이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그림 또는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글머리 기호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형을 삽입할 수 있었는데요. 삽입 탭에서 파일에서 오른쪽에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삽입 탭에 가시면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들 우리가 쭉 삽입을 연습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형 같은 걸 삽입하면 정렬이라든지 뭐 그룹화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또 도형의 서식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드 아트도 살펴봤어요. 워드 아트는 글씨는 움직이지 않지만 워드 아트는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양까지 뭐 이렇게 물결 모양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워드 아트예요. 자, 요것도 우리 같이 아까 표지 만들면서 지난 시간에 해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체를 삽입하면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맞춤 해 가지고 뭐 이런 도형 같은 것들 네모라든지 뭐 세모 뭐 동그라미 이런 거 있으면 왼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맞춤이라든지 그룹화, 뭐 회전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림도 삽입해 봤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서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서식도 해 보고 배경도 지어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림 스타일이라고 해서 테두리 같은 것들도 설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옵션으로 훨씬 더 자세한 서식 같은 것들도 많이 해 봤죠. 그림 서식에 여기 스타일 아니고요. 그림의 서식도 지정을 해 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연습 문제로 이렇게 목차 만들기 해 봤었습니다. 자, 요 연습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넣어서 하는 것도 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넣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과 그리고 워드 아트, 스마트 아트 뭐 이런 것들 넣어 가지고 우리가 워드 아트는 안 넣어 봤네요. 스마트 아트 넣고 어 여러 가지 도형들 하고 요거를 안 했나요? 아, 왼쪽 거만 했었나? 아, 요거 빼놓고 나머지 다 했네요. 요 부분은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이따가 실습할 때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차시에 대한 내용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는 표, 차트, 그리고 스마트 아트, 미디어 요런 것들을 실습을 해 봤어요. 그래서 표를 삽입하고요. 표에 여러 가지 서식들, 표 스타일 만들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표 스타일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글 행 하면은 첫 번째 행이 쪼금 굵게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색깔이 뭔가 칠해져 배경색이 셀에 배경색이 칠해져 나온다든지 고런 게 머리글 행이었고요. 그다음에 첫째 열은 첫 번째 열 여기에 쪼끔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요약행 하면은 마지막에 요약의 행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쪼끔씩 스타일이 달라졌다라는 거 같이 배워 봤고요. 그다음에 뭐 표 스타일 골라 봤고요. 그다음에 워드 아트 스타일도 같이 살펴봤고요.
테두리, 뭐 표의 테두리 같은 것들도 어떻게 그리는지도 살펴봤고, 그다음 표에 셀을 삽입하는 거 위에, 아래에, 왼쪽에, 오른쪽에 삽입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병합하거나 셀을 분할하는 것들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다면, 제가 펜이 사라져서요. 표가 이렇게 있다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이 몇 행 몇 열로 딱 나눴다면 하다 보면 표리 셀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거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또 고럴 때 인제 셀을 병합한다든지 셀을 분할한다든지 요렇게 고 메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병합, 셀 분할, 그리고 인제 표의 높이라든지 열의 넓이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인제 대부분 이력서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사진의 크기를 딱 일정하게 정해야 돼요. 뭐 4 곱하기 5 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사진의 크기라든지 어떤 이미지의 크기를 딱 맞게 넣고자 할 때 여기에 있는 어 이건 셀의 표에서구나. 표의 셀과 높이도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셀의 높이와 넓이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표 전체의 크기랑 높이도 표 크기라는 그룹에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높이와 넓이로 정하고 싶으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요 부분을 체크를 빼줘야 돼요. 요거를 없애줘야지만 가로 세로의 비율, 가로 세로의 높이를 내가 마음대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 학습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삽입했는데, 차트는 우리가 여기서 처음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차트에 여러 가지 그 차트의 종류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차트에 그 콤보 차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두 개 이상의 차트를 섞어서 만들어 주는 차트였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막대 차트와 막대 그래프와 그다음에 꺾은 선형 그래프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콤보 차트였고요. 요거 우리 그려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에 여러 가지 서식들, 차트의 내용을 입력하려면 이렇게 그 엑셀에 표가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표와 반대로 행은 열, 열은 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구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차트의 스타일 같은 것들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요소 같은 것들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의 데이터를 만약에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싶으면 데이터 편집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요. 어 다음에 차트에 뭐 도형 같은 것도 삽입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의 범례라든지 그다음에 축의 제목, 세로축, 가로축의 제목, 그다음에 여기 축의 서식 같은 것들, 그리고 레이블 이렇게 넣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드아트를 삽입해 봤는데요. 워드아트는 일반적으로 딱 정적인 텍스트와는 달리 굉장히 동적이고요.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스타일로 꾸며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워드아트의 내용을 적고 그거에 대한 옵션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아트 이렇게 우리가 실습으로 워드아트 넣고 이렇게 밑에 효과, 어, 반사 효과도 집어넣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양, 지금 모양도 바꿔봤어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기도 가능합니다. 그 어느 위치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하고 회전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어 형식대로 꾸밀 수가 있는 게 워드 아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아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뭔가 그래픽을 조금 그래픽적인 요소를 삽입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의 종류가 있고요. 어 그냥 단순하게 글씨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체고요. 요걸로 이렇게 비주얼하게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요? 그냥 글씨만 있는 것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 아트의 어떤 그래픽의 종류들을 쭉 우리 살펴봤었고요. 스마트 아트 직접 삽입해서 연습도 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제 우리가 쭉 살펴보고 확인 학습해 가지고 요거 화살표 집어넣는 거, 스마트 아트의 종류 고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를 삽입했는데 오디오 삽입해서 오디오에 대한 옵션들 쭉 정해 봤고요. 오디오에 인제 오디오 트리밍이라고 한다면 오디오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생하는 방법들, 오디오를 어떻게 클릭할 때 할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할 건지 그런 것들도 정했었어요. 그리고 비디오도 삽입했고요. 비디오를 삽입하고 비디오에 여러 가지 테두리 모양 같은 거, 옵션 이런 거 설정했고요. 어 이거를 안 했나요? 아, 요것도 다 한 것 같아요. 쭉 bg.mp3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똑같은 게 두 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목이 계속 잠겨 가지고 여러분한테 끝까지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강의하는 그런 제 목소리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오전에는 목이 잠기거든요. 근데 오전 수업이라 제가 이걸 녹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이 잠긴, 또 요즘에 계속 뭐 꽃가루라든지 그런 목감기 이런 게 걸려 가지고 더 목이 잠겨 가지고 정말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하네요. 제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좀 쉰 목소리가 나서 그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제 파트 4, 5, 6, 7 이렇게 배울 건데요. 오늘 하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끝나게 돼요. 오늘은 심화의 파워포인트 심화 4 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마무리할 건데, 오늘 뒤 맨 끝에 파트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빠뜨린 부분, 요런 부분을 또 넣어서 같이 학습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인제 본차시니까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제물을 또 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강의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고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해 보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물 제출해야 하는 거 쪼금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걸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과제물 하고 늦게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워포인트 파인데요. 제가 과제물을 뭐를 낼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아직 과제물 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과제물은 추후에 이제 혹시나 과제물 이강이동 올라가면 그것도 여러분 하시면 좋고요. 과제물 없으면 그냥 이번에는 지난주에 제가 과제물 냈던 거, 그거 못한 친구들은 그거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워포인트의 꽃은 뭐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목적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보고서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어서 제출해도 좋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인제 보실 때 '여기에 이렇게 세심하게 전환 효과도 집어넣었구나.' 하고, 또 좀 뭐랄까요? 기특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 주로 인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이유는 발표를 하려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전환 효과라든지 애니메이션 효과가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인제 잘 집어넣어서 쪼금 더 파워포인트 발표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슬라이드 화면 전환입니다. 화면 전환이라고 한다면 인제 1 번에서 2 번, 2 번에서 3번 슬라이드로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면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거를 화면 전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화면이 넘어간 후에 그 안에도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신제품명, 그다음에 스파이스 라면, 이런 인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또 여기 각각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넣는다 할 때 고것이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그래서 화면과 화면이 변환될 때 들어가는 효과는 화면 전환 효과고, 그다음에 화면 안에서 어떤 개체들이 뭔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가 내는 거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그렇게 두 개로 구별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만 넣어도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제 듣는 사람들이 '다음 화면에는 어떤 효과가 나올까?'라는 이런 쪼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도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적절한 화면 전환 효과는 훨씬 더 파워포인트 발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전환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파워포인트 직접 열어서 연습 5-1번 PPT 파일 열어서 작업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은 요거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보면서 직접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5-1번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연습 실습 파일 열어보시면 연습 5-1번 파일이 있어요.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이 열리면요. 자, 화면 전환 효과부터 살펴볼게요. 화면 전환 효과는 화면과 화면이 전환할 때 생기는 이제 설정하는 효과라고 했죠. 자, 그러면 메뉴 중에서 전환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슬라이드 화면 전환이라는 그룹에 보면 첫 번째는 없음이라고 나와요. 없음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화면 전환 효과를 자르기라는 효과를 넣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자르기 효과를 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효과도 넣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없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자르기 효과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밝기 변화, 밝기가 싹 변하죠. 밀어내기,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근데 이건 옵션이 있어요. 이런 효과들은 어떤 효과는 옵션이 있고 어떤 효과는 옵션이 없는데 누르면 오른쪽에 효과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밀어내기가 왼쪽에서 이렇게 밀어낸다. 그럼 왼쪽에서 쓱 밀어내고요. 자, 오른쪽에서 밀어내기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에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면 효과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을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이 그 발표할 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타이밍 한번 볼게요. 타이밍 그룹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화면 전환하면서 소리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여러분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번 잠깐 해 볼게요. 자, 여기 소리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금전중력기 소리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뭐 카메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뭐를 많이 쓰냐면 박수. 박수를 많이 써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1번에 넣었네요. 이런 식으로 인제 효과를 넣었는데 잘못 넣었어. 그러면 없음, 소리 없음 하면 되고요. 5번 슬라이드 넣어 볼게요. 5번 슬라이드에 소리 박수 하고 요거는 다 해야지만 들릴까요? 미리 보기에는 여기 화면 전환 효과가 하나 넣고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박수 둔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화면 전환 효과를 달리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화면의 특성에 따라 우리 효과를 다르게 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밀어내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뭐 어떤 걸로 해볼까요? 등장하기,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슬라이드는 또 커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커튼이라는 거 했는데 얘가 너무 커튼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줘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여기 지금 6초라고 돼 있는데 6초 동안 기다리고 보기 힘들어. 그럼 2초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미리 보기, 두 번째 미리 보기, 세 번째 미리 보기.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죠. 그다음에 요것도 조금 시간이 기네요. 1초로 해볼게요. 1초. 이렇게. 네, 빨리 올라가죠. 이것도 빨리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음, 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 적용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3번 슬라이드인데요. 3번 슬라이드에 적용된 게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모두 적용하고 싶다. 그럼 하나만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모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4번 요거 슬라이드에 가서 보기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종이 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구겨지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요. 화면 전환 효과를 넣잖아요. 그럼 여기 슬라이드 번호 바로 밑에요. 이렇게 뭔가 별표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아이콘이. 그럼 여기 이거는 전부 다 어떤 화면 전환 효과라든지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슬라이드 이걸 쇼를 실행하기 전에도 여기 화면 전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를 전환에 가서 결정하시면 돼요. 없음 이렇게 하고 모두 적용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번에 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 다른 슬라이드에도 모두 적용해서 모든 슬라이드에 화면 전환 효과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넣으면 다시 이제 제가 그럼 이거 한번 다시 넣고 화면 전환 효과 해볼게요. 음, 이거 블라인드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모두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에도 3번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 네, 마찬가지로 소리 같은 것도 한 번 넣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똑같이 소리가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 전환 효과 살펴봤고요. 다양한 효과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동적 콘텐츠 뭐 여기까지 요것도 되게 재밌어. 회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앞에 있는 게 보여주고 뒤에 있는 걸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재밌게 살펴봐 주세요. 자, 그래서 화면 전환 효과 우리 살펴봤고요. 자, 확인 4-1번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화면 전환 효과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 4-1번 확인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지금 모든 그 뭐 애니메이션을 싹 지워볼게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전환 들어가서요. 어, 없음 설정하고 모두 적용 해볼게요. 근데 2번, 3번, 4번 여기에 계속 뭔가가 남아있다.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애니메이션 효과는 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2번, 3번, 4번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 효과에서 모두 적용해서 전환 효과를 싹 지웠어도 애니메이션 들어간 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요, 애니메이션 삭제로 지워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배울 때 제가 한번 다시 더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1을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왼쪽으로 넘기기 전환을 적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1번 빼고 2번부터 6번까지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요거 한꺼번에 화면 전환 효과는 1번부터 마지막 끝번까지 한꺼번에 넣는 화면 전환 효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왼쪽으로 넘기기 화면 전환이래. 그럼 일단, 넘기기가 어딨나요? 넘기기가 안 보이네. 갑자기. 여기 있네요. 넘기기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넘기기라고 했으니까 효과 옵션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기 했고, 모두 적용하면 모두 적용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끝번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1번은 빼래. 그럼 1번 클릭하시고요. 여기 1번만 애니메이션 없음으로 효과에 맨 처음에 있는 없음.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럼 1번만 전환 효과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기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로 갈 때만 이렇게, 세 번째로 갈 때 이렇게 넘겨지고, 네 번째,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들어갔던 건 전부 다 애니메이션 효과라서 지금 이렇게 설정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화면 전환 효과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만 빼는 방법
아까 제가 했던 방법으로 전체 다 넣고 한 개만 없음으로 화면 전환 효과 없음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슬라이드 자체를 선택을 할 때요. 1번은 빼고 2번부터 6번까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2번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6번을 클릭하시면 2번부터 6번까지가 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1번만 빼고 나머지를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원하시는 내용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드 화면 전환 효과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효과 살펴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